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뇌 전문 의학 박사 박진수입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난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핸드폰을 찾다 보니 냉장고 안에서 나오고 리모컨을 옷장 속에 넣어둔 걸 발견하거나 학원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깜빡깜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매의 초기 증상, 놓치기 쉬운 경고 신호,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이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치매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때로는 상당 부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정작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치매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오기까지 평균적으로 무려 4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뇌세포는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망가진 후에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주의해야 할까요? 치매 초기 증상을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기억력 저하입니다. 특히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료실에 오신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이미 냈는데 또 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가족 모임에서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를 다음 날 다시 묻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실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소금을 2번 넣는다거나 운전 중에 방향을 잘못 잡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늘 다니던 길인데도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입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꾸 헷갈리고 익숙한 동네에서도 헤매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언어 사용의 어려움입니다.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그거 있잖아, 뭐였더라?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행동입니다.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리모컨을 화장실 선반에 두는 일이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는 차 키를 냉동실에 넣어두고 한참 동안 찾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화에 속으셨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쉽게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역시 판단력이 떨어진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손주라고 사칭한 전화에 속아 수백만 원을 이체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격 변화입니다. 원래 온화하시던 분이 짜증을 잘 내거나 괜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럼 몇 살부터 치매를 걱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뇌의 노화는 30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디에 뒀는지 깜빡깜빡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는 아닙니다. 요즘은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브레인 포그는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이 원인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다는 뇌 가소성 이론이 있죠. 새로운 활동을 하고 뇌를 자극하면 죽은 세포 대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얼마든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울증과 치매가 서로 깊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치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매 초기에도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꺼리고 의욕이 없고 대화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를 정확히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울증 치료만으로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치매처럼 보이지만 다른 질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두증이 있습니다. 수두증은 뇌에 물이 차면서 뇌를 압박하는 병입니다.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 말도 느려지고 기억도 자꾸 잊어버린다고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수두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물을 빼주었더니 기억력과 말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예는 뇌 종양입니다. 70대 여성분이 치매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점점 악화되어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머리에 종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매가 의심될 때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영상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발달하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정신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퍼즐을 맞추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를 자주 써야 뇌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게이트볼 같은 운동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공을 어디로 칠지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뇌를 망가뜨립니다.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반복된다면 이미 뇌가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로 뇌혈관을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운동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